30%선 붕괴입니다. 이게 누구 지지율 이야기인지는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먼저 윤 대통령 이 체포 국면에 발표됐던 당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지율 여론조사를 저희가 하나 볼 텐데 보면은 민주당 33%, 국민의힘 35%로 오차 범위 내 박빙입니다. 그런데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추이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30, 26, 32, 35 사실상 좀 상승세를 타는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31, 39, 36, 33으로 좀 하락세를 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어떻게 좀 봐야 되죠? 일단은 계엄 이후에 벌어졌던 격차가 완전히 붙은 데 이어서 근데 지금은 여론 오차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역전했다라는 숫자까지는 쓸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좀 오르는 추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락폭이 좀 하락세인 추세 이거는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은 이제 체포가 됐고 결국은 보수층이 또 반발하고 결집하면서 이런 그 지지율이 나왔다는 분석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지지율을 여야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해석이 엇갈리더라고요. 듣고 오시죠.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그 중도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합리적이고 국가를 위한 그리고 또 민생을 챙기는 여당으로서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런 모습들이 그 중도의 마음을 살 수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데이터 값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저는 여론조사를 하도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이니까 데이터 값이 틀리다. 그러면 이건 뭔가 조사의 문항이나 방식이나 혹은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있는 층에 문제가 있는 거다. 자, 그런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같은 지지도가 나온 것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법 내란 폭주가 더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일단 김진욱 대변인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뭐 일부 동의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소위 내란 사태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의 여론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 있고 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가 중심이 돼서 차기 대선 과제로 넘어가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볼 때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 양측의 지지자들이 팽팽하게 지금 이제 결집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이 과정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부분들은 나올 건데 민주당이 조금 더 그 정당의 효능감을 좀 맛볼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당 지지도 말고 차기 대통령은 누가 적합하냐 이걸 묻는 조사는 어땠을까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28%, 김문수 13% 이렇게 좀 눈에 띄게 보이는데 직전 조사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두 가지 포인트가 눈에 띄어요. 저는 관련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난주께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보통 30%대가 나왔는데 지금 20%대로 내려간 지지율은 처음 봤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보수 관련 이제 그 후보군인데요. 조금 전 보셨을 때는 그 전 지지율에는 김문수 후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는 걸 보면은 김문수 지금 그 장관이 13%로 지금 보수 주자 중에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각각 두 대변인께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왜 30% 선이 붕괴됐다, 이 밑으로 내려갔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하도 뭐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포비아라고 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데 그동안 사실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여 왔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 속에서 막상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
장악했을 때 우리 사회가 마치 무슨 큰 사달이 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아마도 지금의 이 여론에 일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예, 저는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언행 그 자체를 스스로 주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을 넘어서 정말 초토화를 시켰던 이재명 대표가 그 수장이 체포가 되니까 이제 와서 민생을 챙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기괴하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민주당도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치소 안에서도 청문회를 진행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금까지 된 대통령을 향해서 청문회를 진행하자, 부관 참시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지나치게 악마화해서 좀 과도한 정쟁을 이끌고 그 정쟁의 반감 때문에 좀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짧게 여쭤보면은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은 왜 13%가 나왔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재 이 응답층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또 자기들의 지지를 투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이 국민의힘의 이 주요 이 후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밀착하는 부분보다는 좀 확장성을 위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적극적으로 투영할 수 있는 김문수 후보에게 조금 지지를 보내고 있는 양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민주당은요.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SNS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일반인을 대규모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무슨 몇 명을 죽였느니, 무슨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이 땡땡이 무슨 어릴 때 성폭행을 해가지고 감옥을 갔다 왔다느니, 이런 걸 아직도 카톡망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걸 방치합니까? 자, 김지욱 대변인. 실제로 어제 민주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허위 사실과 관련해서 중학교 때 소년원에 복역했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216건을 고발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 지금 12.3 비상계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 좀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또 카톡에다가 그대로 문자화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 전파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부합하지도 않고 또 이것들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살포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에서는 고소고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죠. 좀 드리자면 사실 가짜 뉴스를 더 적극적으로 한동훈 사살설 같은, 그리고 미복귀 블랙요원 같은 가짜 뉴스를 더 적극적으로 유포했던 건 극좌 유튜브인 김어준 씨 유튜브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처음에 민주당이 내란 선전을 명목으로 이 가짜 뉴스를 잡겠다라고 하더니 사실상 이재명 대표 개인의 방탄용 이런 선전이라는 것을 자백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민간인 유튜버만 고발한 게 아니라 민간인도 고발을 하고, 오늘도 이 민간인 2명을 추가적으로 고발했다라고 해요. 논평까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바심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민주당의 고발 방침에 민주당의 신고 기구죠. 민주파출소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도구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 민주파출소를 주도하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마치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것처럼 좀 변질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 두 가지 트랙으로 볼 수 있는 게요. 내란 선전 행위와 그다음에 가짜 뉴스 유포, 두 가지 트랙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재명 대표와 엮을 필요도 없고 전반적인 민주당과 관련된 가짜 뉴스들은 유포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학교 시절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이 가짜 뉴스, 이게 첫 번째 고발 대상은 맞죠? 저희가 말씀드린 가짜 뉴스는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가짜를 유포하는 행위는 실제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은 사실도 지금 다시 유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단호하게 가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설명은 이렇습니다. 김주혁 대변인. 보면은 내란 선정 행위와 가짜 뉴스 유포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인 거다. 그런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사례를 거론하시는 걸 보면 이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기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뭐 저희가 자유다 이렇게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다만 확실한 것은 어쨌든 이게 대상이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사회에서 가짜 뉴스는 더 이상 발붙여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고발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지경까지 와 있다.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가 너무나 팽배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지금 우리의 그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런 지경은 이제는 이제 막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드리면 가짜 뉴스 척결에 제일 앞장서겠다고 하셨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